자, 또 시작을 해볼게요. 134쪽. 증산작용의 4번 어디, 뭘 지울까요? 이거 다 지우면 되겠네요. 3번 증산작용의 장소라는 거기 보면 되겠어요. 이거 다 지워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증산작용의 장소에 옆에 뭐라고 썼냐면 식물의 잎에서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일어납니까? 기공이라는 데서 일어나는데, 사실 기공은 식물의 어떤 구조는 아니야. 그냥 공변세포 두 개가 만들어낸 구멍에 불과해. 그래서 그 기공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조그맣게 그림이 좀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더 뚱뚱하게, 이렇게. 뭐 이게 이파리죠. 뭔가 잘 보이네. 이파리죠, 이파리. 자, 이런 이파리에서 당연히 엽록체가 이제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일 테고요. 기공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잎의 뒷면에 있어. 그래서 니네가 잎을 보면은, 이 잎을 보면 이제 이런 잎에 가장 지나가다가 나무 같은 건 이제 하나 이파리 따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깻잎 같은 거 봐도 집에서 이제 깻잎의 상추 같은 거 봐도 요 위쪽은 약간 맨질맨질해. 맨질맨질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빛도 이렇게 나고, 뒤편에 보면 약간 거칠거칠도 하고 약간 색깔도 약간 진하지도 않고, 위에가 더 진한 초록색이고 밑에는 약간 연한 초록색, 그리고 색깔도 약간 다르고 약간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옆에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 단면을 한번 옆에서 쳐다보는 그림을 그릴 건데, 그게 이제 책에 있는 그 그림이야. 자, 잎을 자르면 이제 이렇게 잎의 단면이 보일 텐데, 그 단면에서 이제 잎이 이제 위쪽, 아래쪽,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이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봅니다. 그럼 이 잎의 윗면은 벽돌 같은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세포들이. 주로 한 층 또는 두 개 층, 아주 얇은 층으로 세포가 있는데, 이런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피세포가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식물의 몸체를 만들고 있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다른 거는 좀 알고 있지. 동물세포는 이렇게 둥글둥글 물풍선 같은 거 생겼다면, 식물세포는 벽돌처럼 딱딱한 세포벽이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좀 각이지고 네모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단한 구조물 때문에 식물체 자체가 약간 뻣뻣한 거야. 뻣뻣하잖아. 이 사람처럼 말랑말랑하지 않고 뻣뻣하고, 더 이게 단단해지면은 식물체 몸체를 구성하는 딱딱한 나무가 되는 거죠. 세포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벽 때문에 그래요. 이 표피세포가 그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아래쪽도 표피세포가 있는데, 표피세포가 이렇게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표피세포 중간중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증산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다고 나가고 수증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표피세포 잎의 위쪽 이렇게 보면요, 이제 세포들이 엽록체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잎에는 세포들이 이제 하나가 약간 초록색 빛을 띠어, 엽록체가 앉아 잔뜩 있기 때문에. 그 엽록체가 어디에 있냐면 주로 잎의 위쪽에 잔뜩 붙어 있어. 세포들이 여기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근데 이 아래쪽에는 당연히 세포가 있지. 근데 좀 얼기설기 있어. 그래서 잎을 내가 눈으로 위에서 보면 이 진한 애들이 많이 보이니까 진해 보이는 거고, 밑에서 보면 얼기설기인 애들이 더 많이 내 눈에 더 먼저 눈에 띄니까 약간 연두색처럼 좀 덜 진하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표피세포, 여기를 책상 조직, 몰라도 됩니다. 여기를 해면 조직, 책상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조직이 약간 구성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물관이나 체관이 이렇게 지나가. 자, 우리는 이제 요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잎의 주로 아래쪽에. 그렇다면 잎의 뭐 위에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위에도 기공이 있긴 있는데 좀 드물어요. 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공이라는 게,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요. 기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확대해서 이제 보자고. 내가 이제 이건 단면을 본 거고, 이제는 내가 얘를 이쪽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에 이게 표피세포야. 표피세포가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겠지. 표피세포 있는데 그 중에 표피세포가 좀 없고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벽돌 쌓듯이 표피세포가 이렇게 자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변세포라는 애가 두 개가 있어. 강낭콩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공변세포를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그려볼게. 자, 요런 게 공변세포 하나, 공변세포 두 개, 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구멍, 뻥 뚫린 구멍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흔히,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것도 실험도 할 수 있는데, 흔히 뭘로 실험을 하면 풍선으로 실험합니다. 막대 풍선. 왜 이렇게 풍선 하나 길게 불어가지고, 이거 막 해가지고 뭐 강아지 푸들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풍선. 그 풍선 두 개로 길게 분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딱 잡으면, 당연히 풍선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을 거야. 그럼 풍선에 바람을 더 집어넣을수록 얘가 구멍이 막 벌어집니다. 커져요. 풍선이 빵빵해지니까. 근데 풍선에 바람을 빼면 이게 쭉 처지면서 구멍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공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여. 얘가 풍선은 아니잖아, 실제로. 얘를 이제 공변세포인데. 그럼 실제로 풍선은 아니니까 뭐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뭐 하지는 않겠지만 뭐가 들락날 거냐면 물이 들락날 거예요. 얘의 공변세포의 구멍을 좀 더 크게 넓히겠다 싶으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투 현상으로 물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풍선처럼 얘가 빵빵해지면서 빵빵해 부풀어 오르면서 구멍이 커져. 그럼 당연히 여기서 수증기가 막 빠져나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밤에는 얘도 쉰단 말이야. 물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럼 공변세포가 작아지면서 축 처져. 처지면서 얘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양이 줄어들겠죠. 자, 이 공변세포는 하나의 세포야. 그래서 세포가 하는 일은 다 해. 핵도 있고요. 엽록체도 있습니다. 엽록체가 이렇게 있어요. 엽록체는 실제로 얘를 또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막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잔뜩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잔뜩 있는 애가 이렇게. 사실 그것도 잘못 그린 거고 너무 단순하게 그린 거고요. 이렇게 쌓여지는 애가 이런 덩어리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 이런 덩어리가 엽록체라고 부르는 거고 선생님 요거를 엽록소야. 사실 이건 엽록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동전 쌓는 것 같이 생긴 이런 덩어리가 덩어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라고? 엽록체라고. 그러면 시험에 허구한 날 나오는 게 뭐냐면 물이 들어갈 때 팽창 기공이 넓어지는 거야. 기공 넓어짐. 물이 빠져나가면 기공 작아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공이 넓어지는 건 주로 낮에, 기공이 작아지는 건 주로 밤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또 특징이 뭐냐면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는데 지금 정말 선생님 열심히 표피세포니 막 그리고 막 했잖아.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 광합성을 안 해. 광합성 안 하는데 표피세포가 왜 초록색으로 보입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초록색이니까 위에서 볼 때는 얘가 겹쳐서 초록색처럼 보이는 거야. 집에 가서 상추 아니면 뭐 집에 가서 나뭇잎 하나 뜯어서 봐도 된다 했잖아. 핀셋으로 표피세포를 한번 찍 뜯어봐. 그러면 약간 뭐 스카치 테이프처럼 투명한 막이 하나 찍 뜯겨 나올 거야. 그게 표피세포야. 엽록체가 없어. 근데 엽록체가 어디에 있다? 공변세포에는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요 실험 그림 보시면 됩니다. 요 실험.
자, 과정 볼게요. 비비추잎 뒷면의 표피를, 자, 비비추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시장 가서 한번 비비추가 뭔지 보세요. 식물이래. 풀떼기 같은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비추라는 게 있대. 자, 뒷면의 표피를 가로, 세로 1cm 다른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생겼대요. 자, 옆에 표를 볼게요. 그 표에서 다시 중요한 거 다 밑줄 치고 여자 저기 키워드 써줄 테니까 체크하세요. 자, 이제 표에 기공 봅시다. 첫 번째 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아예 못했어요. 뭐 그건 그렇답니다.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 두 번째, 주로 잎의 뒷면의 분포. 자, 밑줄 치세요. 주로 잎의 뒷면. 밑줄 치세요. 주로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점,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다. 공변세포 2개 밑줄 치세요. 고 2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점, 산소, 이산소, 수증기들이 대단다. 아까 얘기했죠? 이 구멍에 따라서 수증기나 기체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밑줄 다 밑줄인데요. 이거는 어느 한 기체 또는 어느 한 종류가 빠져나가기만 하거나 들어가기만 하는 건 아니야.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나가기도 해. 식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서 우리한테 좋은 산소만 퐁퐁퐁 빠져나오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야. 산소가 들어가기도 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식물도 산소를 소모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게 키포인트 들리고요. 그 밑에 뭐야? 공변세포 좀 봅시다. 자, 공변세포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점,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아유, 됐고요. 두 번째 점, 엽록체가 있다. 밑줄 치세요. 엽록체가 있다. 공변세포 자체에 엽록체가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옆에 있는 표피세포가 변해서 생긴 거야. 그런데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는데 공변세포도 엽록체가 있어. 신기해요. 그래서 엽록체가 있다가 포인트예요. 세 번째 점, 안쪽 세포의 세포 밖에, 이거. 자, 이제는 얘가 여기가 이제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세포벽이라는 게 식물 세포에 있다 그랬잖아. 세포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세포벽이라는 게 어디가 두껍냐면 여기가 더 두꺼워. 안쪽이 두꺼워. 세포벽이 안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얘가 물풍선처럼 이 공변세포가 빵빵해질 때 얘는 늘어나질 않는 거야. 얘가 안 늘어나니까 대신 여기가 늘어나겠지.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구멍이 넓어질 수 있는 거다. 안쪽이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고개 밑줄 쳐야죠.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껍다.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 밑줄 치세요. 두껍다.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 표피세포 보세요. 이건 말로만 할게. 표피세포. 엽록체가 없다 써있지? 밑줄 쳐. 엽록체가 없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계속 말하지만. 그리고 투명해. 아까 얘기했죠? 잎에 핀셋 가지고 쭉찍해 가지고 살짝 껍데기를 한 겹 벗기면 투명한 막이 하나 벗겨질 거야. 그게 표피야. 뭐 그렇답니다. 자, 밑에 4번 증산작용 조절 보세요. 자, 공변세포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 조절된다. 다 됐고요. 자, 1번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 당연한 거고. 2번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낮에 열린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공은 낮에 열린다. 밑줄 치시고요. 밤에 닫힌다. 밑줄 치세요. 밤에 닫힌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좀 색깔 같은 거 이런 거 좀 과감하게 좀 쓰세요. 괜히 하나만 좀 계속 색깔을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이쁘게. 왜? 왜? 뭐 마음에 들어? 색깔? 왜? 왜? 왜 이래? 아, 미친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자,
자, 증산작용은 그 밑에 화살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증산작용은 그래서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낮에. 아, 니 거나 먹어. 왜 남의 거 뺏어 먹어? 낮에 열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증산작용이 낮에 활발하게 있다는 뜻이야. 다치면 뭐 증산이고 뭐니 안 일어나는 거니까. 열렸을 때 뭔가 일어나니까 낮에 활발합니다. 자, 5번 증산작용과 광합성.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한 광합성이 활발히 간다. 아, 당연한 얘기 나오죠. 낮에 뭐든지 광합성도 활발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옆에 기공이 열리는 과정과 이러한 조건 써 있죠. 요걸 외워야 됩니다. 자,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4번을 볼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공이 열리는 과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 자, 책 볼게요. 공면세포 농도가 높아짐, 주변세포로 공면세포 물이 들어옴, 공면세포가 팩차를 바깥쪽으로 휘어짐, 기공 열림. 이 순서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자, 순서를 선생님이 현재 번호로 써서 해볼게. 첫 번째, 공변세포 내 농도가 높아진다고 써있지. 첫 번째, 공변세포 내 농도가 높아짐. 봐봐라. 여기 농도가 높아져. 여기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뭐 이런 어떤 물질들이 많이 녹으면 우리가 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금 많이 넣으면 짜고 그럼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여기는 소금이 아니라 이제 주로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걸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물이 들어간다고 했지. 낮에 기공이 넓어질 때, 낮에 기공이 열릴 때는 물이 들어간다고 했지. 어떤 원리로 물이 들어갈까? 삼투라는 원리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삼투. 삼투 들어본 적 있지? 는 그렇다면 밑에나 위에나 뭐 여백 뭐 아무데나 쓰세요. 삼투. 삼투 어디다 쓰냐? 나는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쓸까? 자, 참고예요. 참고. 삼투 현상이라는 삼투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얘는 뭐냐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부릅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당연히 수능 볼 때까지는 당연한데 그냥 사람이라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사람이라면. 아니 나중에 결혼했는데 애가 물어볼 수 있잖아. 엄마 삼투가 뭐예요?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봐. 이럴 거야? 네. 에이, 그 좀 엄마가 아빠가 좀 이렇게 알려주는 좀 그러면 왜 애들이 에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막 애한테 무시당하고. 네, 애기 안 낳을 거예요. 저런 애가 제일 많이 나요, 저는. 선생님 친구가 애 안 낳겠다고 나중에 예전에 막 난리를 치던 애가 있어서 20대 때. 결혼도 제일 일찍 하더니 애가 셋이야. 선생님은요? 아, 난 하나예요. 나는 애를 낳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밖에 안 낳고 끝났어. 삼투입니다, 이게. 따라서, 자,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지지? 그럼 봐라. 아까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농도가 높아져. 여기 바깥쪽보다 여기 높아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겠지, 농도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 물이 막 이동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해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그러면 얘가 빵빵해지면서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여기가 기공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빵빵해지면서. 자, 공변이 높아집니다. 그럼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들어가겠죠. 화살표 뭐라고 했죠?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 자,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온 밑줄.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간다. 자, 농도가 높아지고요. 공변세포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가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변세포 팽창한다. 공변세포 팽창에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휘어진다도 미주치세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깥 휘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억 날리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이렇게 쭉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좀 알고 있으시고요. 5번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당연히 또 문제 봐시죠. 이거 지울게요, 3투. 지워도 되나? 5번, 초록색 동그라미 5번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온도, 습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빛 어떨 때? 그렇죠. 빛 강하다. 두 번째가 뭐야? 온도. 그런데 사실 이거는 무작정 높은 게 아니라 아까 봤지?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있단 말이야. 따뜻한 온도. 그 정도 온도. 바람. 많이 불 때. 그렇지. 잘 불 때. 야, 이건 왜 그래? 습도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선생님이 나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게 증산작용 막 이러면 이 근처가 좀 수증기가 꽉 차 있겠지. 네. 그럼 여기는 습도가 높단 말이야. 그럼 바람이 빨리 불어서 여기는 공기를 날려줘야 새 공기가 와야 또 증산작용이 또 잘 일어나겠지. 근데 내가 빨래를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말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리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말라. 여기다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막 바람 불어야 잘 마를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증산작용 잘 일어납니다. 또 뭐죠? 습도 낮을 때. 자, 이런 조건들 이렇게 있어. 이런 조건들. 자, 근데 이 조건들과 같은 게 뭐냐면, 옆에 빈칸 옆에 진짜 많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거 예를 괜히 든 게 아니라 나오는 표현이에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똑같아. 언제 스포가 조건과 같다. 뭔가 건조가 잘 일어나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야.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면 증산작용도 잘 일어난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그 말이.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35쪽 봅시다. 135쪽. 자르면 물 나오죠? 물 나오죠. 잎뿐이 아니라 식물체는 물 자꾸 이렇게 훔쳐먹어. 훔쳐먹는 게 아니라 보는데 먹는 건 약간 강도처럼 먹는 거죠. 몰래 먹는 거야, 대놓고 먹는 거니까. 우리 승현이가 착하니까. 네, 제가 좀 착하니까 이거 봐주고 있는 거지. 아니, 뭐 말하려고 했지 내가? 식물체는 식물세포에는 기본적으로 에포라는 게 있어서 물을 다 머금고 있어. 그래서 특히 이제 이파리 같은 데는 이제 물이 많은 거고, 니네 집에 가서 상추나 깻잎이나 이렇게 꽉 잡아 물 떨어지지 쭉쭉쭉. 그래서 이런 다 공변세포니 뭐니 기본적으로 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죠? 6번 문제 볼게요. 135쪽에 6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OX 한번 해볼게요. 1번.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이거 시켜야지. 시은아! 해보자. 1번.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 일어납니까? 야, 이거 무슨 초등학교 문제가 그렇지. 당연히 식물의 잎이지. 야, 잎의 앞뒤도 아니고 뭐야, 이게. 자, 어쨌든 잎에 일어납니다. 2번.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이거 시은이가 다 하세요. 6번 문제.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3번. 증산작용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 맞죠. 4번. 증산작용은 뿌리에 섭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 맞고요. 5번.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증산작용이란 말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이야. 그것도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 자, 그래서 X입니다. 5번 답은. 자, 7번은 됐고요. 8번 봅시다. 8번 윤서가 한번 풀어볼게요. 윤서. 오른쪽 그림은 식물 잎 뒷면의 표피를 벗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1번 A, B 이름. 자, A 뭡니까? 이름. 공변세포. 그렇죠. 공변세포. B 이름이 뭡니까? 기공. 자, 2번
자, 윤서가 또 하는 겁니다.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아니야? 두꺼워야? 두꺼워. 자, 기억, 두꺼워. 자, 니은은 뭐야, 그러면? 나 아니. 그 밑에 줄. 첫 번째 점에 니은. 있어. 자, 두 번째 점. B는 주로 낮에 열리며, B가 열릴 때. 오케이. 쉽네. 됐죠? 됐네요. 뭐, 우리 승현이야 다 알 테고. 넘어가고요. 뭘 자꾸 끝내고 싶어. 아니야. 자, 이제 136쪽 보세요. 136쪽. 사실 137쪽은 뭐 할 거 크게 없는데 136쪽은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오케이. 이렇게 주고. 백 136쪽만 하면 됩니다. 네. 136쪽. 실험이네요. 실험은 또 계속 봐야 돼. 자, 실험 봅시다. 과정 결과 봐봐. 맨 첫 줄 1번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놓는다. 뭐 검정말은 그냥 식물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애니까 물속에서 뭔가 관찰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야. 3번 보이죠? 3번.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한다. 근데 일단 두 가지. 에탄올, 물중탕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 야, 물중탕부터 얘기해보자. 중탕이 뭔지 아냐? 물중탕? 그거 직접적으로 나는 그냥 배웠는데 배웠으니까. 그릇을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바로 되면 이거는 직접 가열이야. 근데 직접 가열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릇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어차피 요거 가열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밖에 있는 물을 한번 거쳐서 가열하는 거야. 이게 물중탕이야. 중탕.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불을 직접적으로 하면 이 물이 뜨거워지는데 야, 여기부터 뜨거워질 거 아니야? 불을 직접 닦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닦는 이런 열을 차단하려고 물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데우고 싶어서 이런 물중탕을 합니다. 당연히 식물을 지금 내가 식물을 넣고 열을 가하는데 너무 열을 주면 식물이 다 익어버린단 말이야. 바싹.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려고 그냥 약한 온도로 이렇게 물중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넣었어. 에탄올. 그 에탄올을 왜 넣어서 하는지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미주칠 거예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까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하여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 자, 밑줄 치세요. 엽록소를 제거해서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 엽록소 제거. 엽록소를 제거하니까 잎이 투명해집니다. 탈색.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지웠네. 엽록체 안에 초록색 알갱이야. 엽록색 잎에 들어있는 녹색 색소입니다. 색소. 그래서 잎에 들어있는 녹색 색소, 녹색 알갱이에요. 그래서 그 녹색을 좀 없애야지 내가 색깔 변화를 볼 건데 녹색 때문에 그 색깔 변화를 보기 힘드니 녹색을 빼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잘 보시고요. 이제 오른쪽 마지막 그림에 4번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며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액 하나 외워야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름이 좀 길어. 그리고 동어 반복을 해. 아이오딘과 칼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륨인데 아이오딘화 칼륨.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이라는 이런 용액이 있습니다. 그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칼날은 아니지만 여기 이런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입니까 기본으로? 주황색이냐? 얕은 갈색인데? 옅은 갈색인데 갈색이에요. 아니 뭐라요? 주황색도 괜찮아요. 니들인데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뭐 어쩌겠어. 옅은 갈색입니다. 기본 색깔이에요. 근데 얘가 녹말을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하는데 청남색이 어떤 색깔이냐면 이 색깔이야. 선생님 가방 색깔.
이거보다 더 진한 사실 파란색인데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 보여요. 이런 청남색이 요 정도 색깔? 이렇게 진한 파란색? 뭐 이런 색깔. 그래서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청남색. 근데 누굴 만나면? 녹말을 만나면. 녹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밀가루가 돼 있어요. 밀가루. 네. 집에 밀가루에 아이언 갈색을 떨어뜨리면 걔가 이렇게 파랗게 이쁘게 변해버려. 그러면 아, 이 가루가 녹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은 무슨 거예요? 그거 뭐 화학약품에서 쓰여서 과학실에 있을 거야 학교에. 근데 선생님이 손 못 대게 해서 몰래 이렇게 세비우면 안 되나? 저도. 아 그런가? 네. 그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건 안 됩니다. 절도. 거기 보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똑 떨어뜨린답니다. 그 결과 뭐라고 써 있어요?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보인대. 됐지? 그거 왜 보여? 녹말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해석 보세요. 해석. 과정 4에서 염록체가 청록색으로 관찰될 까닭. 검정말의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말만 밑줄 동그라미 녹말만 동그라미 치고 아 녹말. 자 지금 여기 요만큼이 그냥 시험의 키워드야. 왜 에탄올에 물중탕합니까? 에탄올에 물중탕은 직접적인 가열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에탄올에 왜 합니까? 탈색하려고 엽록소 녹색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색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자, 그때 만든 떨어뜨리는 시약이 뭡니까? 아이오딘이나 아이오다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물어봅니다.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다? 녹말이 있다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밑에 정리 보세요.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아니,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입에서의 엽록체야. 엽록체에서 일어나면 광합성 결과가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녹말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광합성 내가 여기서 식 썼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뭘 만들었지? 포도당을 만들었어. 포도당 만드는 검출하는 시약은 다른 베네딕트 용액이야. 용액이 달라. 아이온 알칼리 용액이 아니야.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면 그 포도당을 다시 녹말로 바꿔버려. 바꿔서 저장을 해. 그래서 녹말이 있다는 얘기는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녹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녹말이 있구나 정도만 봐도 아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포도당으로 다시 녹말을 만들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보세요. 확인 문제. 자 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있어요. 1번 광합성을 엽록체에서 합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굳이 실험 아니어도 맞는 건 얘기죠. 2번 광합성에서 녹말 만들어집니까? 예죠. 이거 상식적인 거라고. 굳이 이 실험과 관련 없이 맞고요. 3번 아이오딘, 아이오다, 칼륨 용액은 포도당과 반응하여 청남색? 아니죠. 녹말과 반응합니다. 포도당은 다른 용액이에요. 그 지시약이 달라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틀렸죠? 반대네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4번 틀렸죠. 자 오른쪽 2번 볼게요.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까닭 아까 봤죠? 엽록소 제거입니다. 엽록소 제거하여 탈색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3번 잎의 청남색으로 변한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연히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청남색으로 변한 구조는 자, 이거는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답은 엽록체입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뭐가 있다? 녹말이 있다를 알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녹말이 어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포도당이 어디 있을까? 엽록체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녹말은 어디에 있을까? 엽록체에 있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실험인데, 사실 그 포도당이나 녹말이 엽록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을 해서 뿌리에 저장되기도 하고 줄기에 저장을 해. 다른 데 곳에 차곡차곡 은행처럼 저장을 해. 지금 이 실험은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이파리만 놓고 그 검정 말만 놓고 하고 있었으니까 답은 엽록체 알 수 있는 건 녹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137페이지는 숙제로 하시고요. 자, 숙제는 5부터 자, 숙제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135부터 141까지. 네. 과학책 있었어? 왜 수행 있었대요? 이거 프린트 이거 핑크빛 그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끌까? 욕해도 되냐? 이걸 욕해도 되는 거 아닌가?